이번 시간에는 우리 자바의 기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우리 C 언어 있죠. 그 C 언어랑 C++ 이 언어를 베이스로 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C 언어랑 거의 문법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제 실기 시험에 이제 출제되는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제 C 언어 프로그램이랑 이제 자바 프로그램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만 좀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크게 보게 되면 이제 배열이 됐든 문자열이 됐든 향상된 포문이 됐든 아니면 클래스 같은 것들 이제 사용하는 거 그런 것만 이제 좀 다르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C 언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C 언어랑 다른 부분만 이제 설명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C 언어하고 순서대에서 배운 그런 알고리즘 있죠. 그런 것들은 따로 이제 언급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내용이 여러분들 사전 지식으로 없으면 조금 이제 내용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 충분히 공부하시고 이 강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예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 C하고 자바하고 이제 기본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 좀 보자고요. 예제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 1부터 7까지 덧셈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이제 C 언어로 그렇게 작성하고 그리고 자바 프로그램으로 이제 작성한 거예요. 일단은 우리 먼저 C 언어 먼저 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include에서 선언해 준 거죠. studio.h라는 이 헤더 파일을 이제 사용하겠다고 이제 우리 선언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void하고 이제 메인 함수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요 void의 뜻이 뭐냐면은 요 메인 함수에서 이제 프로그램 여기서 이제 실행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실행하고 나서 결과값을 이제 반환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void가 붙어 있으면 반환하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거 쭉 실행하고 그냥 끝내겠다 그 얘기요. 그리고 나서 이제 int에서 이제 정수형으로 i라는 변수, j라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그때 이제 j라는 변수에는 초기값 0을 주고 시작하겠다 그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이제 포문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해서 포하고 초기값 1부터 시작해서 증가값 1씩 증가시켜라. 증가시키는데 언제까지 이 반복문을 실행해라? i가 8보다 작은 동안 이 최종값 이거를 만족하는 동안 j는 j 플러스 i라는 거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 실행해라 그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반복 실행하고 나서 이제 printf에서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하긴 하는데 뭘 출력해라? i라는 변수, j라는 변수에 있는 거를 %d, %d에서 10진 정수용으로 그렇게 출력해라 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되면 i라는 변수가 이제 맨 처음에 1일 때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또 1씩 증가시켜라 그랬으니까 2일 때도 반복 실행할 거고요. 3일 때도 반복 실행하고 4일 때도 반복 실행하고 5일 때도 반복 실행하고 6일 때도 반복 실행하겠죠. 7일 때도 반복 실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이 되는 순간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왜? 최종값을 보게 되면 i가 8보다 작은 동안 반복 실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1부터 7까지 그렇게 i라는 변수가 1씩 증가하면서 그렇게 가질 거예요. 그때 이제 1부터 7까지 그렇게 1씩 증가하면서 그 값을 그 i라는 변수가 가진 그 값을 j에다 계속해서 누적시켜라 해서 1부터 7까지 그렇게 덧셈을 전부 다 해줄 겁니다. 그 프로그램, 요 프로그램은 이제 자바로 작성한 거예요. C 언어랑 비교했을 때 자바 프로그램은 조금 개념이 틀려요. 자바 프로그램이 전부 다 객체 지향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프로그램이라도 클래스 안에다가 이제 변수하고 이제 우리가 메소드, 함수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자바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지금처럼 퍼블릭 클래스라고 해서 클래스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 안에서 이제 메인 함수가 시작이 되고 변수도 생성하고 명령어도 실행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 프로블럼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다가는 이제 클래스 이름을 쓰는데 클래스 이름은 우리가 변수명 적듯이 내가 알아서 적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부분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블럼이라는 이 클래스를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선언해 준 거고요. 그 프로블럼이라는 요 클래스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전부 다 이 안에 있는 게 이 클래스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클래스를 먼저 선언해 주고 그 안에서 요 3번에서 public static 해서 void라고 써주고 메인 함수가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인 함수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C 언어에서도 메인 함수 시작할 때 메인하고 이렇게 쓰고 시작하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앞에 이렇게 problem static이라는 게 얘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void라고 여기다 쓴 거랑 여기서 void라고 쓴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반응값이 없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거 실행하고 그냥 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더 추가되는 이런 명령어가 더 추가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 5, 6, 7, 8, 9번 해서 얘가 지금 요 프로그램이에요.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해서 요 프로그램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변수하면서 이제 초기값 주는 건 똑같죠. 그리고 포문도 쓰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괄호 열어주고 중괄호 닫아주고 그리고 나서 J는 J 플러스 I를 해라라고 그렇게 실행문 써준 거. 그때 이제 다른 점이 뭐가 달라요? 프린트F. 우리 C 언어에서는 이제 그냥 프린트F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자바에서는 지금처럼 system.out.printf라고 이렇게 씁니다. 해서 시스템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인 out 클래스의 메소드 중에서 이제 printf라는 이 메소드를 사용해서 출력하겠다 그거예요. 해서 C 언어에서는 우리가 출력을 할 때 printf만 썼지만 자바에서는 출력을 하고자 했을 때 system.out.printf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더 추가시켜서 쓴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프린트문 안에서 이제 사용하는 거 얘네들은 전부 다 우리 C 언어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메인 함수가 지금 여기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메인 함수가 이제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메인이라는 그 메서드의 시작과 끝이요. 해서 우리 C 언어에서 C 언어 이제 작성할 때 헤더 파일 선언해주고 그리고 메인 함수 이렇게 열고 시작하죠. 그리고 메인 함수가 여기서 끝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끝났어요. 이게 우리 C 언어의 뼈다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내가 작성하고 싶은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해주면 됐어요. 요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요 뼈다귀가 요게 1, 2, 3번 그리고 10번, 11번 요게 이제 기본 뼈다귀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C 언어처럼 똑같이 이제 코드를 사용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 이제 작성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든 간에 이제 1번, 2번, 3번, 10번, 11번 얘네들은 무조건 쓰고 시작하는 것들이요. 해서 이렇게 이제 자바랑 C랑 비교했을 때 문법이 거의 동일하지만 이렇게 다른 점이 있다. 이 다른 점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